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파수 특성을 읽는 그래프 있잖아요. F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제 Frequency Response를 갖다가 보는 그래프들을 많은 분들이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 하면서 이렇게 막 논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 그래프가 저렇게 나와도 되나 싶은 애들도 가끔씩 있고, 그리고 진짜 저렇게 편차가 있는 거를 들으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진짜 아시고 얘기하시는 건가? 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1kHz가 중심에 있다고 그걸 중음이라고 얘기한다고? 절대 아닌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짤막하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주파수 편차를 읽는, 그러니까 frequency response를 읽는 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중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1K가 절대 중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1K 톤의 소리가 어떤지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주파수 특성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5dB이나 10dB의 큰 편차 단위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많이 봐요. 그러면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5dB이나 10dB의 편차는요, 음향에서 엄청난 소리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제를 들려드릴 거예요. 5dB 차이가 나면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10dB 차이가 나면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공개돼도 되는 음원을 갖고선 제가 귀에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1K 톤 주변을 5dB를 낮추거나 높였을 때, 또는 10dB를 낮추거나 높였을 때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도 직접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재미있는 실험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 같이 주파수 편차 그래프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K 톤이 절대 중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주파수 편차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Hz, 지금 보시는 20Hz부터 시작해서 2만 Hz까지를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20Hz에서 2만 Hz를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 끝에 있는 게 저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저음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20에서부터 100Hz까지의 100Hz 이하대의 소리를 갖다가 저음이라고 많이 보시는데, 그 대역대는요 사실은 서브우퍼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딥저음, 제가 딥저음이라고 표현하는 대역대가 거기에 대부분 있고요. 정말로 딥저음 얘기를 했을 때에는 60Hz, 50Hz, 40Hz, 20Hz, 그러니까 2, 3, 4, 5 뭐 요 대역대 있죠. 그 대역대의 소리가 정말 낮은 저음이에요. 그리고 음악적으로 저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이 100Hz 정도 근처예요. 그러니까 200에서 100Hz 정도 사이가 음악적인 요소로 봤을 때 저음이다, 저음이네 라고 얘기해요. 흔히 얘기하는 킥드럼 퐁퐁퐁퐁 나오는 그런 대역대가 100Hz에서 200Hz 사이예요. 그리고 저 베이스 기타는요 사실은 100Hz까지 내려가지도 않아요. 베이스 기타 소리는 물론 100Hz 소리도 있지만 보통 200Hz 근처에서부터 시작돼서 베이스 기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플러그인이 서브 하모닉 제너레이터 같은 거, 그런 거를 써요. 서브 하모닉 제너레이터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베이스 기타 소리가 좀 더 낮고 이렇게 좀 뚱뚱한 소리를 만들고 싶을 때, 저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럴 때 베이스 기타 소리가 실제로 100Hz 이상에서 위에 있거든요. 위에 있다 보니까 이거 조금 더 낮은 소리를 낼 수 없을까 했을 때 그 서브 하모닉 제너레이터를 쓰게 되면 그 아래 하모닉을 얘가 예상을 해서 그 하모닉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낮은 저음을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저음이 50Hz 밑에, 특히 100Hz 밑에를 저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100Hz 밑에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제가 제너레이터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떠셨어요? 이 소리들이, 제너레이터에서 들려드는 이 소리들이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100Hz 이하의 소리들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 소리들입니다.
네, 굉장히 낮은 소리고요. 그다음에 음악적인 요소에서 저음이라는 것이 보통 한 100Hz 근처인데, 이 100Hz 근처를 지금 들려지는 음악에서 제가 100Hz 근처의 소리를 키웠을 때, 그다음에 줄였을 때의 소리적인 성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다 같이 소리 질러! 네, 그러니까 음악적인 성향에서 저음이 많다 적다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100Hz 근처가 올라간지 내려간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음악에서는. 근데 요새 이제 커널형 이어폰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나오면서 그 아래 아주 낮은 저음대를 서브우퍼가 보통 내주던 저역대를 이제 이어폰으로, 헤드폰으로 쉽게 들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대역대가 좀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뭐 Hey Now 같은 곡, 이런 곡들 하게 되면 서브가 퍽 나와야 되는 그런 저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들으면서 제가 서브우퍼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또는 커널형 이어폰의 초저역대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음악으로 주로 쓰는데, 그럴 때 나오는 주파수가 아까 들려드렸던 그런 낮은 주파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음역대는 어디가 중음역대냐? 실제로 우리가 들을 때 중음역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도 한 500Hz 근처예요. 1kHz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파수 이 곡선을 보게 되면 1kHz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게 중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00Hz가 중음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500Hz 앞뒤로 있는 소리들이 중음역 소리예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소리예요. 어떠세요? 실제로 목소리에서 중후한 톤이 나오려면 사실은 이 500Hz보다 더 아래 소리가 나와야지 중후한 소리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음성적으로 봤을 때 저음이라고 노래적으로 저음이라고 생각했던 100Hz에서 200Hz? 그렇죠. 100에서 200Hz의 소리가 좀 더 많이 나오면 목소리가 굉장히 중후하고 이렇게 낮게 이렇게 들리는 것이고요. 그 대역대를 쏙 빼버리면 지금처럼 목소리가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얇고 가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음역을 중심으로 500Hz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그 아래쪽에서 특히 200Hz나 100Hz 정도는 아주 낮은 보이스를 만들 때 쓰는 것이고, 중음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올라가면 톤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음악에서는 440Hz, 그러니까 그게 4옥타브 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라 정도 되거든요. 라 이게 중음역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제 목소리에서 그 4옥타브 라를 라 하더라도 약간 높은 음이에요. 제 목소리보다 약간 높게 불러야지 그 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500Hz도 어떤 남자들한테는 중음역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까지 다들 뭐라 그랬어요? 1kHz가 중음역이라고 하고 이 Frequency Response 그래프 항상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1kHz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 지금 들어볼게요. 이 소리예요. 어떠세요? 네. 이게 화면 조정 시간에 나오는 삐 하는 소리 있죠? 고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음이라고 생각하는 삐 하는 소리가 1kHz 톤입니다. 네. 기계를 측정을 하고 방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1K 톤을 화면 조정 그 칼라바랑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테스트 톤을 같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 사인 웨이브로 보내주는 건데, 그러니까 1kHz는 절대 중음이 아니에요. 고음이에요. 저희 뭐 엔지니어들이 얘기하는 이제 중고역 소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고역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 1kHz부터 시작해서 4kHz까지가 우리 귀가 가장 민감한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예, 좀 고통스러웠죠. 1km부터 4km까지의 소리는 지금처럼 약간 좀 귀를 쏜다? 예, 쏜다라는 소리가 이 대역대에 있어요.
맞아요. 소리가 커지는 순간에 이 대역대의 소리가 크면 소리가 굉장히 쏘게 들립니다. 제 목소리를 지금 변조해서 들려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만약에 1kHz에서 4kHz까지를 이런 식으로 부스트해서 듣게 되면 명료하거나 깨끗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볼륨을 키워서 지금 볼륨 레벨 한번 올려서 들어보세요. 볼륨 레벨을 올려서 듣는 순간에 굉장히 귀가 아프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1kHz부터 4kHz는 우리 귀가 가장 민감한 대역대고요. 이 민감한 대역대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 귀는 굉장히 자극적이 되고 그래서 귀가 쏜다, 귀가 아프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중요한 부분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만 그래프라든지 다른 이 이어폰에 관련된 그래프에서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있어요. 제 목소리를 지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네, 제 목소리에서 지금 일부러 1kHz에서 4kHz까지의 톤을 밑으로 쑥 내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쑥 내리게 되면 제 목소리가 좀 뒤로 빠지면서 힘이 없고 명확하게 안 들리는 약간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빠져 있고 도드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주는 게 좋기는 좋지만 이게 너무 강하게 되면 귀가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만져야 돼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R 그래프에서는 막 5dB, 10dB 단위로 돼서 거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가는데 5dB, 10dB가 엄청난 소리 차이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소리가 바뀌어요. 저희 프로 쪽에서는 사실은 막 1dB, 2dB, 3dB 갖고도 막 이거 만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만지는데 거기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5dB가 확 올라갔네, 10dB가 확 올라갔네, 뭐 5dB가 빠졌네, 10dB가 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음악을 한번 들려드릴 텐데 이 음악에서 지금 1kHz에서 4kHz의 소리를 갖다가 제가 5dB씩 넣다 뺐다를 반복할 거고 그 다음에 10dB씩 넣다 뺐다를 반복해 볼게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 그대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웃음 지으며 온종일 거닐고 싶어. 너의 향기를 맡으며 오늘도 네 생각에 잠들어. 하루가 주어진다면 너와 여행을 떠나고 싶어. 그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 그대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웃음 지으며 온종일 거닐고 싶어. 어때요? 소리 크기가 변함이 크죠? 잘 모르시겠다? 그렇다면 저음 쪽에 되어 있는 걸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저음 쪽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 그대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웃음 지으며 온종일 거닐고 싶어. 너의 향기를 맡으며 오늘도 네 생각에 잠들어. 하루가 주어진다면 너와 여행을 떠나고 싶어. 그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 그대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웃음 지으며 온종일 거닐고 싶어. 어떠세요? 저음에서는 확실히 느껴지세요? 저음의 소리가 확 빠졌다가 확 올라갔다 느껴지십니까? 5dB, 10dB는요 사실은 엄청난 차이예요. 예,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5dB, 10dB를 움직인다, 10dB를 움직인다 엄청난 겁니다. 네. 그리고 10dB를 움직인다는 건요 에너지적인 면에서는 10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10dB는 10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3dB만 돼도 2배고요. 예, 6dB만 돼도 4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9dB이 8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dB는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의 에너지가 변하는 게 10dB의 높고 낮음의 차이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쉽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는 그래프들을 보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뭐 스마트라든지 다른 뭐 이즈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 분석하는 걸 보게 되면 저희는 뭐 1dB 단위 뭐 3dB 단위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전체 그래프 전체가 위로 18dB하고 아래로 18dB이에요. 전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단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래프가 올라왔을 때에는 그걸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1kg에서 4kg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하만 그래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스트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니까 꼭 들어보시고 하시라고, 하만 그래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들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10kHz 이상의 소리인데, 이 10kHz 이상의 소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그 측정기, 그 헤드폰을 측정할 때 쓰는 그 측정기 자체가 측정할 당시에 이어플러그를 어떻게 꼽았느냐, 이어폰을 어떻게 꼽았느냐, 어느 깊이로 했느냐, 어느 각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6kg나 7kg 이상대, 특히 10kg 이상대의 주파수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나 측정하시는 분들이 보통 10kg 이상의 그 측정값은 사용할 수 없는 측정값이다라고 하고 포기해버려요. 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를 보게 되면 10kg 이상의 것은 회색으로 칠해버리고 뭐 사용 안 한다, 또는 거기가 막 다르게 나와도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10K 이상의 소리가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운드예요. 거기가요, 10kg 이상의 소리가. 그거를 저희 쪽에서는 이제 에어 사운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에어 사운드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10kg 이상의 소리가 좀 밝다 또는 어둡다라는 표현을 할 때 10kg 이상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어떠한 것이 좀 또 가깝게 있다, 조금 멀리 있다라는 걸 느껴지는 것도 10kg 이상대의 소리예요. 그래서 10kg 이상대를 보통 초고역이라고 대역이라고 하는데, 이 대역대에 있는 악기들은 사실은 크래쉬라든지 뭐 하이햇이라든지 약간 그런 악기들, 현악기에서 현노이즈라든지, 발음상에서는 여러분들 침소리들 있죠. 이런 거, 침소리, 입에서 나는 침소리, ASMR 들을 때 나는, 먹을 때 나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여러분들 발성할 때 나오는 그 공기 소리, 그래서 에어 사운드라고 그래요. 공기 소리, 공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공기 소리가 들리려면 그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어야지만 들립니다. ASMR처럼 누군가가 내 귀에 속삭일 때 여러분들 침소리라든지 이 공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누구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 소리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10kg 이상대의 소리가 잘 들리느냐 안 들리냐예요. 또 10kg 이상대의 소리는 공기 중에 있는 습기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거와 부딪혀서 가장 손쉽게 소멸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 있으면 10kg 이상대의 소리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악기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어떠한 뭐 연주자가 나와의 거리가 얼마큼 가깝고 머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10kg 이상대 소리가 되게 중요한데, 유튜브에서는 다 재생이 안 돼요. 한 15.9K까지 밖에 재생이 안 되지만, 그래도 10K 이상에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제가 음악으로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들어보시게 되면 느낌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 그대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웃음 지으며 온종일 거닐고 싶어. 너의 향기를 맡으며 오늘도 네 생각에 잠들어 하루가 주어진다면 너와 여행을 떠나고 싶어. 그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 그대와 함께. 네, 어떠세요? 10K 이상대의 소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다르죠. 네, 느낌이 다를 겁니다. 어두운 소리, 어두운 음악 또는 멀리 있는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K 이상이 살아있으면서 좀 더 밝은 소리, 좀 가까운 소리,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K 이상대의 소리가 음악적인 성향으로는 조금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 그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가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사람은 들어요. 근데 그 오차가 왜 생겼냐? 측정하는 장비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어폰을 꼽을 때도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R 값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귀로 듣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은요, 이 FR 그래프 값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주파수가 대략적으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 다음에 음악적인 거와 목소리에서 그 주파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다른 좋은 음향 리뷰로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 김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